오늘은 김만중의 분노, 전개 부분 중에서도 양소유가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진어사의 딸 진채봉을 만나 약혼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남해에 유배되어 있던 김만중이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지은 몽자륙의 국문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소설이라는 거죠. 몽자륙이니까 아하, 꿈이 중간에 들어가네요. 이 소설은 인간의 욕망을 다룬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주인공 성진이 꿈속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깨어난 후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깨닫고, 한마디로 인생무상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자, 불도에 귀의한다는 내용을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다. 불제자 스님이네요. 동자승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쨌거나 간에 성진은 꿈속에서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국가와 군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뒤에 뿅 하고 깨어나서 인간의 부귀영화는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불법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불교적 가치관이 되게 강한 그런 작품이면서도 또한 유교적 가치관도 있다 없다. 그리고요, 도교적 가치관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 워낙 이 미인의 성은 진씨니 진어사의 딸이요. 이름은 채봉이더라. 아, 진씨면서 채봉이더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새로운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 진채봉. 훗날 양소유의 세 번째 부인이 되겠습니다. 모친이 일찍 죽고 홀로 부친을 모셔 시방 지금 빙패를 한 데가 없더라. 빙패라고 하는 건요, 혼인 전에 신랑집이 신부집에게 보내는 어떤 혼수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아직 혼처가 정해지지 않았더라. 이 소리겠죠. 이때 어사가 경사에 가고, 자, 아버지 진채봉의 아버지는 출타 중인 상황이야. 그러니까 썸이 일어나기 좋은 상황이네. 소저가 홀로 집에 있더니 천만 뜻밖의 양생이 누군데 양소유를 만나 마음에 생각하기를 또동. 여자가 장부를 쫓는다는 것은 결혼을 한다는 것이고 종신의 대사라 종신 평생토록 한 번 있을 큰일이다. 한마디로 혼사는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생 영욕과 고락이 남자에게 달렸으니 이 소리예요. 한마디로 봉건적 사고죠. 여자의 삶은 남자에게 달렸다는 사고예요. 문구는, 이때 이 문구는 탕문군을 얘기해요. 저 중국 고사를 인용하는 겁니다. 과부라도 오히려 상여를 쫓았으니 상여는 사마상여, 탕문군이라는 여자와 그 다음에 사마상여와의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쫓아가겠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처자의 몸이니 비록 스스로 중매한다. 누가 소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가 하는 거야. 한마디로 상당히 적극적인 사고죠. 혐의를 피할 수는 없으나 꺼리고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어. 부녀의 절개를 지키는 것에는 해롭지 않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중매하는 것,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먼저 결혼하는 것이 찜찜하기는 찜찜해. 이거는 법도에 어긋나기는 어긋난 거야. 그러나 부녀자의 절행에는 해롭지 않다는 것은 이걸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 결국 뭐야? 법도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내가 직접 가서 어떻게 이뤄보겠다. 이 소리가 되겠죠. 하물며 이 사람의 성명과 거주를 알지 못하니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어디 사는지도 몰라. 부친께 허락을 받고 중매를 부리려고 하면 동서남북 어디 가서 찾으리요? 못 찾아.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해야 돼. 지금 얘기를 해야 돼. 이 소리죠. 진채봉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급급히 화전을 펴고, 화전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지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두어줄 글을 써 봉하여 유모에게 주며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앞 객점에 가 낙이 타고 내 집에 와서 양유사라고 하는 시를 읊던
상공 남자에게 전하시오. 한마디로 뭐예요? 양소유를 찾아가시오. 내가 그와 인연을 맺어 일생을 의탁하려 하는 줄 알게 하되,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져간 이유를 밝혀라. 나의 종신대산이 한마디로 나의 결혼 일생을 결정하는 일이니 허수이 말라. 허수이는 서운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기보다는 2번 짜임새나 단정 없이 느슨하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뭐야? 잘 해결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선비가 얼굴이 아름다움이 옷과 같아 무리 중에 섞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튈 것이다. 한마디로 군계 일학이다. 엄청나게 잘생겼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안다. 그러니까 직접 편지를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콩깍지 씌었죠. 자, 여기 진채봉이 얘기하는 요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채봉의 성격이에요. 그 진채봉의 성격은 매우 적극적이기도 하지만 진중하고 위험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유랑이 말하기를, 유랑이라고 하는 것은 유모, 조력자예요. 자, 삼가 소저의 명대로 하려니와 다른 날 훗날 당신의 아버지 진어사가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마디로 걱정한다 이거죠. 그랬더니 소저가 말하기를 그것은 내가 감당할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단호한 성품이에요. 만일 낭군이 마누라가 있어 양소유가 만약에 이미 결혼한 상태라고 한다면 어이하겠습니까? 두 번째 걱정이죠. 그랬더니 깊이 생각하다가 불행히도 마누라가 있으면 처가 있으면 내가 남의 둘째 아내가 되기를 싫어하지 아니하거니와 까짓거 뭐 둘째 마누라 되지 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셋째죠. 이 사람의 나이가 매우 젊어 보이니 결혼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 한마디로 둘째 아내라도 되겠다는 양소유와 인연을 맺을 뜻이 매우 굳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양소유와 인연 맺기를 결심하는 진채봉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랑이 객점에 가, 객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주정, 여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유사를 읊던 상공을 찾으니 라고 했으니까 장면이 바뀐 거죠. 양생이 마침 전문 밖에 나섰다가 나이가 많은 부녀, 한마디로 유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찾음을 보고 바삐 묻되 양유사를 지은 수제는 곧 소생이거니와 노랑은, 노랑이라는 건 늙을 노자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자, 당신, 유랑을 가리키는 말이죠. 무슨 일이요? 유랑이 양생의 얼굴을 보고 다시 의심해서 잘생기긴 잘생겼군. 진씨 아가씨의 말이 맞긴 맞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곳은 말할 곳이 아니로소이다. 여기서 말할 게 아니에요. 다른 데로 옮겨서 말합시다 라고 하는 거죠. 양생이 유랑에게 읍하여 객방에 앉히고 온 뜻을 물으니 읍하여는 뭐야? 그래, 인사를 하는 거야. 그렇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인사는 해야겠지. 낭군이 양유사를 어디 가서 읊으셨습니까? 이건 유랑이 묻는 거야. 그래서 확인은 해야지. 소생은 먼 땅의 사람이라 처음으로 서울에 와 풍경을 두루 구경하더니 큰 길 북녘 누각에서, 이게 이제 진채봉의 집이에요. 수양 수풀이 극히 아름다워. 이게 바로 글을 읊은 이유예요. 우연히 어떤 글, 양유사를 읊었거니와 당신은 왜 묻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대답하여 가로되 낭군은 그때 누구를 보셨습니까? 혹여나 못 보고 그냥 한 걸 수도 있으니까. 소생이 다행히 마침 어떤 신선이 누 위에 내려온 것을 만났대. 진짜 얼굴빛, 고운 빛이 눈에 있고 기이한 향내가 옷에 풍겼대.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야? 그렇지, 진채봉을 가리키는 말이죠. 진채봉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 그렇지, 신선이라고 비유하고 있네요. 그러니까는 관심 있는 거야. 얘도, 양소유도. 유랑이 말하기를 낭군더러 바로 일어나니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그 집은 우리 진노야댁이요. 그 여자는 우리 집 소저라.
이 소저가 영민총회하되 총회 총명하고 지혜롭대. 매우 지인을 명감이 있어. 지인하는 명감이라는 건 사람을 알아보는 뛰어난 식견이 있더라. 낭군을 한번 보고 일생을 의탁하자 한다. 내가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본인은 결국 양소유를 찾아온 이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혼인하고자 한다라고. 어사 노야가 경사에 계시니, 즉 진채봉의 아버지가 지금 서울에 계셔. 집에 있지 않아. 출타 중인 상황이야. 품명이라고 하는 건요, 명령을 받아 결혼 허락을 받는 거야.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 낭군, 당신은 이미 이 땅을 떠날 것이니 대해 커다란 바다에 연잎처럼 떠있는 당신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소. 이 세상 밖 너무 넓어 찾기가 어려워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청혼을 하러 온 이유가 나오고 있네요. 이러므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종신대사를 위하여 노신을 보내요. 이때 노신이라는 건 이 노랑, 유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낭군의 성씨와 향관, 고향을 알고자 하니 혼치,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미 유부남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아보라 하시더이다. 한마디로 진채봉의 유모가 양소유를 찾아온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결혼했다고 해야 되나? 말았다고 해야 되나? 자, 여기까지는 진채봉의 혼인 의사를 양소유에게 전하는 유모, 유랑이 되겠죠? 양생이 이 말 듣고 기쁜 빛이 낯에 가득하여 사례하며 말하기를 기쁘대. 뭐 끝났지 뭐. 양소유가 소저의 청안을 돌아봄을 얻으니 몸이 맞도록 은덕을 얻지 잊으리요. 몸이 맞도록, 맞다가 이게 뭐야? 지읒이에요, 치읒이에요. 치읒이죠. 몸이 마치도록, 이런 뜻이에요. 몸이 마치도록 죽을 때까지 은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생은 어디 사람인지 밝히고 있어요. 초나라 사람이야. 집에 노모가 계셔. 화촉의 얘는 혼인 여부는 양가 부모께 아뢰고 행하겠다. 한마디로 허락을 받은 후에 하겠다는 거죠. 혼인 언약은 이제 한 말로 정하나니 당신 말을 받아들이겠으니 화산이 길이 푸르렀고 위수가 끊어지지 않았으니라. 한마디로 화산이 푸르고 위수가 끊어지지 않듯, 한마디로 화산과 위수가 변하지 않듯 내 뜻도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양소유가. 걱정하지 말라 이거겠죠. 유랑이 또한 소매에서 매우 작은 종이 봉한 것을 내어주거늘 양생이 떼어보니 양유사 한수라. 그 그래하였으되 누가 앞에 버드를 심어, 버드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낭군의 말을 메어 머물게 하려고 하였더니, 한마디로 낭군의 말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더니, 한마디 이건 양소유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겠네요. 어찌하여 꺾어 채를 만들어 기껏 버드나무를 심었는데, 떠나지 말라고 심었는데 채를 만들었네? 이런 젠장.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죠. 재촉하여 내려가느뇨. 그래서 왜 떠납니까? 라고 하는 아쉬움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양생이 보기를 마치고 그 글에 청신 완곡함에 크게 감복하여 기려 이르되, 야, 이거 시 정말 잘 썼다 이거죠. 비록 옛날 시를 잘 쓰던 왕우승과 최학사라도 옛사람을 인용하고 있네요. 비교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낫지는 못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시짓는 실력을 예찬하고 있네요. 즉시 화전을 떨치고 한수를 지어 유랑에게 주니 그 글에 이르기를 버들이 천만실이라 하니 양유 천만산이.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버드나무가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가 있잖아 이 소리예요. 그래서 혼인하고 싶은 심정이 이렇게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법이에요. 실마다 마음구비에 맺혔도다 사사 결심곡. 한마디로 뭡니까? 이 실 하나마다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맺혀 있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매우 깊습니다.
원컨대 월화노인의 노끈을 만들어 원작월하승. 한마디로 뭐야? 원컨대 월화노인. 월화노인은 큐피드예요. 남자와 여자의 인연을 맺어주는 신선이거든요. 이 노끈을 만든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인연을 맺기 위한 거죠. 봄 소식을 베어 정하고자 하노라. 개정춘소식. 한마디로 혼인할 소식이겠죠. 봄 소식은. 인연을 맺는 소식을 정하고자 하노라. 결국 뭐야?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깊고 많다. 고로 당신과 인연을 맺고 싶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유랑이 바다 몸에 감추고 전문을 나서니 양생이 도로 불러 말하기를 소저는 진 사람이요 나는 초나라에 있으니 한번 돌아간 후로는 산천이 만연하여 소식도 통하기 어렵고 하물며 오늘 일은 어진 중매인도 없으니 다시 만나서 인연을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을 왜 할까? 그거는 오늘 밤 달빛을 타 능히 소저의 안색을 볼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얼굴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소저의 시에 또한 이 뜻이 있으니 내가 채 잡고서나 떠난 것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으니 노랑은 소저께 허락을 받으라. 유랑이 가더니 즉시 돌아와 회부하기를 우리 소저가 낭군의 회답한 글을 보고 10분 감격하여 말하시며 낭군이 달빛 아래 만나려 하는 것을 전하니 소저가 말하기를 남녀가 혼인 전에 서로 보면 예의가 아닌 줄 알되 뭐야 이건 또 뭐 부모 허락 안 받는 건 예인가? 하여튼 간에 바야흐로 그 사람에게 의탁하며 그 뜻을 순종치 않으리오마는 양소유에게 의탁하여 양소유와 함께 살고자 했으니 양소유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은 요거네 밤에 서로 보면 사람의 의심이 있을 거야. 동네 사람들이 의심할 수도 있어. 또한 부친이 들으셔도 더욱 잘못했다라고 여기실 거야. 그러니 나중에 언약을 정하사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청을 거절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목, 그 다음에 아버지의 어떤 불신, 이걸 걱정하는 거죠. 당연히 남자가 하자면 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야. 결국은 진채봉은 매우 주체적이고 그 다음에 강인한 자기 의지 내지는 자기 표현력이 강한 여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양생이 차탄하여 차탄이라는 건 탄식하고 한탄하며 말하기를 소저의 밝은 소견과 정다운 뜻은 소생이 미칠 바가 아니로소이다. 유랑이 제삼 당부하고 듣고 가더라. 자, 여기까지 진채봉과 혼인을 약속하는 양소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운몽, 김만중의 구운몽의 전개 파트 중에 양소유와 진채봉이 혼인을 약속하는 장면, 요걸 살펴봤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양소유와 진채봉, 특히 진채봉의 성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만남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필 수가 있을 거예요. 여자가 장부를 쫓는 것은 종신의 대사라. 일생 영육과 고락이 달렸으니 문구는 과부라도 오히려 상의를 쫓았으니 이제 나는 처자의 몸이니 비록 스스로 중매하는 혐의는 피할 수 없으나 부녀의 절행에는 해롭지 않냐고 하물며 이 사람의 성명과 거주를 알지 못하니 부친께 취품하여 정한 후 중매를 부리려면 동서남북 어디를 가 찾으리요. 아이고 길기도 하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양소유는 천상계의 성진이, 진채봉은 팔선녀 중에 한 명이 환생한 거예요. 이 둘의 만남은, 꿈속에서의 만남은 결국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천상계에서의 인연이 지상계에서 다시 인연을 맺는 거예요. 결국은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만나기는 무조건 만나. 단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만남은 분명히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고전 소설을 보다 보면 남자와 여자의 우연한 만남, 그래서 기연, 기봉,
화소라고 하는데 이 작품에서 남성 주인공과 여성 주인공, 남주와 여주의 만남은 이건 운명이에요. 내화에서는. 외화에서 처음에 발단 부분에서 성진과 그 다음에 팔선녀가 개울에서 다리 위에서 만나는 건 우연한 만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꿈속 내화에서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뭐다? 운명적인 만남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만중의 구운몽 정괴 파트, 양소유가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진어사의 딸 진채봉을 만나 약혼을 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